네, 밥알 찹쌀떡 광고가 아주 흥이 납니다. 예. 네, 여러분도 밥알 찹쌀떡 여기 막 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네. 명절 선물할 때 네. 진짜 뭐 할지 되게 고민 많이 되거든요. 아유, 고민이죠. 예, 그럴 때 뭐 가장 좋은 게. 그리고 떡 같은 경우는 네. 받으면은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네. 아침밥으로 먹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것도 많이 하시는군요. 그 보통 유부남들이 아침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저 유부남이니까요. 네, 네. 예, 정프로님은 안 그러신가 봐요. 아, 저요? 차려주는 사람.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지금 혼자 조금 이제 외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라면을 주로 먹는데 예. 밥알 찹쌀떡 같은 거 딱 이렇게 아침에 해동해 갖고 그죠? 명절 선물 받으면 뭐 받고 싶으세요? 저는 밥알 찹쌀떡이요. 아, 네. 얼마 전에 그 서베이 한 거 보니까 네? 1위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밥알 찹쌀떡이요? 아, 1위는 현금이었는데 현금은 이제 가족 간의 정도는 네. 할 수 있는데 선물을 할 때는 할 수가 아, 없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럴 네. 때는 밥알 찹쌀떡. 현금 받으면 또 뭐 할 겁니까? 그걸로 밥알 찹쌀떡 살 건데 굳이 뭐 이렇게 현금까지. 그러니까 두 번 거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습니다. 네. 예,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뉴욕 증시가 그 어제 사상 최고치를 다들 경신을 했었잖아요. 근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사상 최고치 찍고서 조금 하락했습니다. 0.25% 하락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대치 경신하고서 어제 또 경신했습니다. 0.29%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0.43% 네. 올랐습니다. 좀 특이했던 뉴스 중에 좀 바다가 눈에 띄었던 거는 넷플릭스가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6% 이상 올랐다는데 이게 뭐 신규 가입자 늘어난 거, 광고 매출 늘어난 거 이거 다 소비자들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가입자 이제 중복으로 예. 뭐라고 하는 멀티 가족, 아이디라고 하는. 예, 가족 간에 결합하는 거 못하게 거의 공유, 아이디 공유 못하게 나눠 하고 쓰기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 받고 뭐 그래갖고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그 WWE WWE 레슬링? 레슬링 예. 그 WWE 로를 독점 중계하는 계약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로하고 스맥다운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아, 그 옛날엔 좀 보셨죠? 어렸을 때. 예전에는 WWF였거든요. 그렇죠. AFKN. 예, 헐크 호간, 예, 예. 아, 워리어. 세비지, 예. 예, 워리어, 달러맨, 폴리스, 빅보스맨. 빅보스맨, 예, 예. 그리고 더 자이언트까지 제가 봤습니다. 아, 정말 옛날 예. 일이죠. 한 3, 4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이제 스맥다운이나 로우 이렇게 돼 가지고 네. 그나마 제일 최근에 좀 눈여겨볼 만한 뉴스는 그 UFC하고 합병한 거. 누가요? 그 WWE하고.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럼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군요.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은 가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블루 레슬러 이런 사람들은 레슬링 하다가 이제 네네. 격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와 근데 저 이거 몰랐었는데 옛날에 그 빈스 맥마흔 있잖아요. 빈스 맥마흔 그 WWE 회장이라 가지고 막 돈 가지고 막 선수들 막 못 살게 굴고 그랬던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분 진짜 회장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그 통합그룹에도 회장이더라고요. TKO 그룹이라는 데인데 여기도 오늘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아, 홍키통키맨 빼먹었네요. honky-tonky-man. 네, 그 기타 들고 나오시고. 맞아요. 네. 참 근데 진짜 그때 이름들을 가장 많이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스네이크맨. 네. 목 뒤로 꺾어갖고 이렇게 주저앉는 아. 그런 특기가 있었습니다. 다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갑자기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근데 저는 이거를 대학교 때 되게 많이 봤어요. 대학교 때? 예, 예. 왜? 그 저 언론사 준비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아, 레슬링 장면 봤어요? 레슬링 이렇게 보실 때 좀 폭력적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네. 이게 완전 드라마거든요. 아, 그 드라마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다 드라마예요. 작가 엄청 붙어 있습니다. 아, 각 캐릭터마다 그쵸. 스토리들이 또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의 스토리도 다 있어가지고 음. 예를 들어서 엄마 공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도 공격해요? 엄마 막 공격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분명 그러니까 진짜 강한 캐릭터가 막 음. 가족 공격하고 막 그러면은 나중에는 져요 결국은. 네. 근데 지는 경기는 페이퍼뷰 돈 내야 볼 수 있는 걸로 딱 나오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그 멕시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히스패닉 계열의 네. 선수들이 막 탄압을 받다가 네. 이게 좀 멕시코랑 가까운 뭐 텍사스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은 히스패닉 계열 선수들이 보통 이깁니다. 아, 그런 것도 다 예. 짜는군요. 예, 히스토릭 계열이 어떤 그러니까 빈스 맥마운 같은 사람도 하얀 뭐 거인 백인들이 막 이기다가 진짜 이게 페이퍼뷰를 텍스트로 간다, 텍사스로 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히스패닉 계열이 이깁니다. 아, 그래요? 예. 야, 그것도 치밀하게 하여튼 돈 계산들 많이 아, 하는구만요. 엄청 그 치밀한 드라마로 연출이 됩니다. 그런 것들 다 파악을 하셨고 대학생 때.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중국 정부가 드디어 그 증시 부양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뭐 올해 내내 꼬라박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ELS도 다 말아먹고 지금 중국이 좀 그렇게 돼 있는데 한 428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증시 안정화 대책인데요. 일단 중국 정부,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중국 당국자들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한 2조 위안, 네. 372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증시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증권금융공사와 중국 후이진 투자공사가 국가대표 펀드를 조성해서 주식 매입에 나서는데 이것 또한 55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한 42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중국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증안기금 규모는 한 2조 위안 정도 되는데 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한 8천억 위안 정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는 그러네요. 예,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중국 주식시장 플레이어 중에 한 99%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 투자자 비중이? 기수일 거예요, 기수. 그러니까 개수 투자 뭐 예를 들면 계좌 개수 따져 보면 그럴 개인 투자자가 건데. 훨씬 많긴 하겠죠. 예, 그게 이제 99%가 넘는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의 대표적인 지수인 CSI 3000 지수가 지금 5년 사이에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 항생 지수도 19년 만에 최저치까지 돼 있습니다. CSI 300. 예, CSI 300. 네. 제가 3000이라고. 3000이라 그랬네요. 예, 300. 네. 예,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일단 그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부동산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에서 또 맞으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을 이탈한 자금들이 그 인도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데 인도하고 일본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인도 거래소의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이 그 홍콩 거래소 시가총액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인도가 예. 그 인도 주식은 되게 좋아요. 최근에 엄청 올라긴 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홍콩은 내려왔고 인도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역전이 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를 갔어야 되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인도 펀드 그 와이프가 연금으로 들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수익률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되게 변동성은 좀 있었는데 네, 네. 이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적립식으로 가잖아요, 연금은. 네. 그러니까 뭐 한 10년 부으니까 수익률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뭐 이렇게 주식 맨날 보고 있는 저보다 거기가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지금 해외 자금들이 중국 증시를 떠나고 있는 부분들을 외신에서는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해외 펀드가 중국 증시에서 순매도한 금액만 해도 2조 1,400억 정도 되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 42조 정도 됐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작년 12월에 5조 5천억 원으로 87%가 급감했답니다. 다 떠났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이런 부분들이 중국 증시를 떠난 이유들은 다들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미국 정부가 또 중국에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게 좀 있고 네. 이런 뭐 중국 경제 자체가 좀 안 좋은 점도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 증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중국의 의존도를 해외 투자자들은 굉장히 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을 떠나는 자금이 우리나라로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네네네. 일본이나 인도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외신들의 좀 반응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흐름들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증시 입장에서 좀 아쉬운 상황이라 좀 반도체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을 때 사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은 약간 좀 반도체 스토어 같은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그 반도체가 좀 살아나게 되면은 이게 뭐 바스켓으로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올 때 워낙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 증시의 훈풍으로 좀 돌아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400조 넘는 돈을 증시에 때려 박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쵸. 이제 떨어진 지금 지수를 아마 끌어올릴 것 같긴 한데. 예 그리고 아까 저 단톡방 보니까 네. 저기 정프로님이 그 제작진에다 오다를 좀 하셨던데요. 제가요? 예, 그 반도체 지금 빨리 짚어봐야 된다. 요청. 네. 요청. 네. 그러니까 뭐 좀 지금 반도체가 워낙 또 예, 각 뭐 전공정, 후공정 혹은 뭐 반도체
만드는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이 이제 빠르게 또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예.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살짝 해봤습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제작진에서 난리 났던데요. 제 요청 하나에 긴급 지시 그렇습니까? 하달됐다 그래가지고. 네. 예. 반도체 지금 짚을 때 됐잖아요. 예,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그 제가 태양건설 워크아웃 이후에 건설업 이야기를 조금 안 드렸었는데 네. 그 지금 건설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극단적인 갈등을 좀 벗어났을 뿐이지 상황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건설사 한 10여 곳 정도가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법정 관리 신청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름 잘 모르는 건설사들은 제가 작년 12월에 법정 관리 신청 많이 했었고요.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건 우리 빚 못 갚으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한 20일 동안 10곳 정도가 법정 관리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건설업 같은 경우는 그 좀 되게 작은 건설업자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무실에 이제 전화기하고 사무실만 있으면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 대부분 건설을 직접 하는 거는 이게 보통 협력업체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건설업체들의 폐업 신고 건수가 2022년에 한 2,300건 정도? 네. 예, 건설은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분양 사고, 임대 보증 사고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대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분양을 그러니까 3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가 짓게 되면은 분양 보증을 허그해서 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짓다가 이게 안 되면은 허그해서 이거를 인수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시공사를 구해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한 건 정도 2022년에 한 건 정도였던 그 분양 사고가 한 15건 정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그 민간 임대 아파트 유은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 네. 시행사가 자금난에 처하면서 작년 8월부터 공사 현장이 멈춰 있었고 지난해 말에 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를 해서 그 이제 계약자들이 있잖아요. 네. 분양금 낸 사람들한테 그거 다 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허그 얘기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 워크아웃에 논의가 진행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게 대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동부 정류장 아파트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12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지금 공정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 그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도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해서 현재 공사가 멈춰 있어요. 이게 예전에 그 제가 태양건설 얘기할 때 잠깐 드렸었는데 이게 그 왜 워크아웃을 하냐? 네. 법정 관리하고 워크아웃의 차이가 뭐냐라 그랬을 때 워크아웃에 가면 이제 상거래 채권은 융통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이게 상거래 채권이 이런 겁니다. 그 임금 지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법정 관리를 가게 되면 다 중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은 이 그 상거래 채권은 융통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법정 관리를 보내버리면은 이 그 교통 정리가 될 때까지 상거래 채권 융통이 안 되면은 공사가 아예 안 돼요. 뭐 돈 안 주는데 거기서 왜 공사를 하겠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태양건설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그 좀 복잡한 얘기인데 뭐 외담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 좀 있었는데 외담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상 채권을 그러니까 어음을 주면은 네. 협력업체가 그 어음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져가요. 뭐 그래가지고 요거 담보로 대출을 해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임금 지급하고 뭐 부품 내고 납부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분양 이게 그 워크아웃 채권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그 문제가 교통 정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임금 지급을 못 하게 됐고 임금 지급을 못 하니까 공사 현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거기서는 뭐 할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할인들이 좀 있냐면 뭐 중도금 무이자 혜택 이런 거는 기본이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계약금 걸었다가 중도에 자기가 나 이제 계약 안 할래요, 포기할래요. 그럼 계약금 띄잖아요. 네. 그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혹시 있어요. 마음 바뀌셔서 계약 취소하시더라도 그 예, 예. 계약금까지 다 돌려드릴 테니까 빨리 계약하세요. 예. 네. 왜냐면 그 계약금 받아가지고 공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짓고 나서 나중에 파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돌려야 되니까 이런 거래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구에만 한 20여 곳
정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국토부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할 때는 그 주택수 제외,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아니다. 네. 세금 제외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건설업에는 굉장히 좀 냉랭한 상황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잘 분양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격을 낮추면은 네. 사업성이 떨어져서 공사가 멈춰버려요. 가격을 낮추면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예전에 뭐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서 지금 와서 무조건 살려달라고만 하는 거는 사실 도덕적 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어쨌든 이 기간에 좀 뭐 과도하게 높게 분양가를 책정해서 사업성 평가를 해놨다 그러면 뭐 그거 손해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떻게든 끌고 가는 한이 있어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또는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구조조정에서 이게 잘 꼬이는 경우가 뭐냐면은 고통 분담을 잘해야 돼요. 그 이해관계자들이 네. 뭐 이 정도까지 손해 보자, 이 정도까지 손해 보자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하고 나는 뭐 손해 안 볼 건데. 이러면은 이게 깨지거든요. 네네. 이게 이른바 그 죄수 딜레마입니다. 모두 다 손해를 보고서 그냥 뭐 하면 끝까지 짚고 가는 거고. 근데 뭐 나는 그거 못 하겠다 그러면 뭐 다 같이 죽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겁난다고 해가지고 이걸 정리를 안 한다라는 거는 좀 그 문제가 좀 있는 거라 이런 안 좋은 상황 자체를 뭐 좀 안타까워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문제는 굉장히 냉정하게 또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건설업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저도 뭐 미스터 공포로 가냐 그렇진 않은 게 아까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부동산 경기 안 좋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예요. 네. 그리고 의외로 또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면은 있는 돈 어디로 가냐라 그랬을 때 조금 유동성이 좋은 증시로도 많이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증시가 항상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전문가들의 의견 잘 들어보시고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산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자산으로 확보한 분들 부러워하던 게 사실 굉장히 오래됐죠. 저 사람 집 하나 사서 벌써 한 3억 올랐다는데, 아이고, 그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5억이 그냥 올라버렸네. 요런 거 할 때가 이제 한참 또 있었고, 예, 그러다 이제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 경기는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런 상황들이 한 자산만 계속해서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예, 예. 네. 그리고 여기서는 연결고리는 좀 보셔야 돼요. 네.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금융회사로 전이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 그리고 채권 시장으로 전이가 되거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는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까지 가봤고요. 세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세 번째 뉴스는 의외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정수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물 정수하는 그거? 예, 정수기, 코웨이 뭐 이런 거요? 코웨이 이런 거. 그게 지금 수출이 잘 돼요? 예, 예, 수출이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 뉴스 중에 좀 이런 뉴스 있으면은 이게 되게 시장이 큰 뉴스는 아니어가지고 이게 메인으로는 잘 등장을 안 해요. 네. 근데 의외로 이런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 뭐 엄청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그 산업 자체는 굉장히 따박따박 잘 올라오고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네네네네. 뭐 그런 거 뭐 잘 된 데를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마는 의외로 그런 산업들이 또 이렇게 야무지게 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정수기 사업이 그렇게 야무지게 성장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2017년에 정수기 수출이 한 4억 3,700만 달러 정도 됐었어요. 근데 7년. 네. 4억 3,700만 달러. 근데 많이 지난해에 네. 8억 7,400만 달러. 거의 한 2배 정도? 8억 달러. 예, 예. 그러면 15달러. 한 1조 정도 되는 거죠. 뭐. 1조 좀 네, 그러네요. 많이 팔았네. 맞나요? 1조? 8억 그렇죠. 달러.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한 2017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난 건데 그래서 상위국을 보면은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순이에요. 1위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예. 거의 정수기가 잘 팔려요? 예, 정수 잘 팔립니다. 왜? 그래가지고 그 왜 말레이시아? 그래갖고 저도 좀 여기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 물이 안 좋나 거기가? 예, 거기가 일단 그 석회질이 좀 물에 많대요. 그래요? 그래서 정수기를 많이 쓰는데 이게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정수기도 많이 망가져가지고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렌탈 서비스와 케어 그게 또 핵심이죠.
예, 그거가 좀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말레이시아 정수기 시장의 점유율이 한 2021년에 한국산 점유율이 한 65.2%, 그리고 중국산에 비해서 조금 밀려가지고 한 50.8%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중국이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1위인 상황이고요. 이게 또 그 종교적인 이유가 좀 있대요. 종교? 예, 왜요? 거기가 약간 무슬림 국가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렌탈 서비스를 하려면 집에 가야 되는데 네. 그 집에 그러니까 렌탈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잖아요. 뭐 관리해 주신 분들이 예, 예. 코디님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려면은 남자들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무슬림 가정에. 아, 그래서 여성분들이 관리해 주는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먹혀들고 있다. 그렇죠. 아.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말레이시아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네. 이게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여성 취업률이 높지 않아요. 음. 근데 요런 이제 직업이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아, 말레이시아 나라에서도 좋아하겠군요. 예, 그러면서 여성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도 만들어주고 이게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좀 잘 주요해서 뭐 코웨이라든지 뭐 SK 매직이라든지 이런 그 정수기 회사들이 말레이시아에서 꽤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싱가포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요런 쪽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그동안 일본 시장의 중국산 비중이 한 30%로 1위를 차지했었는데 그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산 비중이 37.8%로 중국산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좀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네네네.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말레이시아 사시는 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청호 나이스겠죠. 예, 예. 코웨이가 꽉 잡고 있답니다. 아, 예. 와, 이 글로벌 3%.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말레이시아는 지금 근데 새벽 아니에요? 아, 진짜 그 정도. 아, 여기도 새벽이니까. 그렇죠. 아, 그러네. 말레이시아는 더 새벽일 것 같은데.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네. 그 중국이랑 경쟁을 하긴 하는데 중국이 그 미국한테 이제 관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와는 무관세인데 중국은 한 25% 정도 관세를 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산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하는 게 정말 이렇게 반도체 같이 큼직큼직한 게 달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산업은 이제 특정한 과거 산업들이 있잖아요. 뭐 조선, 철강, 화학, 정유, 네. 반도체 이런 것들의 주력 품목들의 전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이클을 한번 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출렁출렁하는 경향들을 좀 보이는데 네. 여기에 그 조금 비중은 좀 작더라도 그 글로벌하게 좀 인정받는 산업군들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경기 변동성이 좀 덜한데 뭐 네. 라면이라든지 뭐 정수기라든지 뭐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산업 비중을 닫더라도 좀 경쟁력 있는 품목들이 좀 많아지는 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지 네.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수기를 그 4년인가? 예. 하여튼 렌탈을 했어요. 예, 끝났어. 4년이. 예,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내도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한 번씩 와서 필터 갈아주고 하죠. 해주잖아요. 예, 예. 그거를 좀 제가 그냥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돼요? 예, 예, 아 그럼 필터를 사서 예, 예, 팔아요? 예, 팝니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 정수기 특집 한번 준비할까요? 아, 아니면은 네. 아니면 코웨이 분을 한번 모셔와서 정수기의 모든 것 이런 거 한번 할까요? 아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세요? 궁금하세요? 네 여러분 의견 들어보고. 네. 그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바로 나오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신기한 건 둘째치고 예, 예. 이제 끝났는데 예. 이거를 그때 한번 들어보니까 계속 그 관리를 받으시려면 예를 들어 3만 원씩 냈으면 2만 5천 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정수기 내 돈 주고 산 건데 예, 예. 그 돈 내기도 좀 아깝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물을 많이 안 먹으니까 아, 그쵸. 예. 혼자 드시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주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1년에 한 2번 정도만 그냥 한 10,000원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게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렌탈 가격 구조가. 팀장님이 그런 거 잘하시면 좀 우리 집 와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필터 가는 거요? 머리 당황하고 있어요. 좀 맛있는 거 사시면 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누구 혹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 참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교체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 좀 한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좀 아깝더라고. 알겠습니다. 내 건데.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그쵸. 물은 드셔야죠. 물은 먹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뉴스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